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2분기 실적 관망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사상 최고 기록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존슨앤존스 등 기업 실적 호조 나타내면서 2분기 기업 실적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외신 분석과 또 선물 투자 전략들 그리고 외인의 뷰까지 가득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는 1시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 방송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이셔츠에 오늘 이름표를 달았는데 계속 흔들리네요. 네, 여러분의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시티그룹을 시작으로 해갖고 오늘 어닝 시즌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가 CG로 내보낼 테지만은 오늘 일단 실적 발표가 다 나왔습니다. 나온 여건 하에서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평가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달러 인덱스 얘기를 오늘 한번 할 거예요. 달러 인덱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금리에 대한 시장 반영 여부 자체에 대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포커스 자체가 이제는 ECB 채권 매입 QE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됐다는 부분 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헤드라인 들어가기 전에 CG 한번 보고 이제 저희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실적 내용 자체가 다 상위로 떴어요. 지금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내용 자체만 참고하시고 거래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갈지만 자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스, JP모건, 골드만삭스, 웨스파고 뭐 하나도 빠짐없이 상해가 나왔다. 이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마스터님과 한번 인사를 나눠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오늘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미니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2% 하락세입니다. 3,0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02% 하락세입니다. 7,98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99% 상승입니다. 59달러 90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1% 하락세입니다. 1,4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37% 하락세입니다. 1.124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함께 헤드라인 확인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 2분기 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며 이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탓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벌어들이고 있고 이는 미국 납세자가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유동성 투입으로 지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티그룹의 2분기 실적이 현재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도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강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아시아 지역의 기업 심리는 부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티그룹의 마크 메이슨 최고 재무관리자는 미중 무역 갈등 불확실성이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대출 욕구를 꺾었다며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BC는 JP모건이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기존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은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 정책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고 현재 투자자들의 포지셔닝과 심리는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가 끝나기 전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부분적이라도 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동 긴장 해소를 위해 중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과 주중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자신들이 구축한 모멘텀 덕분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재와 협상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6.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언급을 했는데요. 수천 개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이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 압박을 자꾸 넣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 측에서는요. 대통령의 재선이 불안하니까 중국의 손실을 부풀려서 여론을 흔들려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 좀 어떻게 풀어볼까요? 네. 이제 트럼프 트위터 내용으로만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미중 무역에 대해서 이제 요약만 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미중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 너네 중국 자체가 계속적으로 끌어봤자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 자체가 펼쳐질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시장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자체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큰 틀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만한 멘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닝 시즌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멘트 자체가 내용이 나오는 건 다소 좀 불편합니다. 오히려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상적인 태도고 예전 이제 얼마 안 됐죠. 화웨이 사건 같은 이런 큰 타이틀을 건 사건이 트지 않는다면은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에 대한 폭을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사실 이제 어닝 시즌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은 오히려 시장 상황에 맞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뉴스는 이것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어제부터 미국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시티그룹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티그룹의 2분기 엇갈린 실적이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가리킨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소비자
사업 부문 그리고 미국 신용카드 부문의 이자 매출이 우수하게 나왔는데 반면에 기업 대출 사업은 조금 결과가 달랐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 대출이 6% 하락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아시아 기업들의 대출 욕구를 꺾은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금리로 인한 순매출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사실 이제 틀린 소리는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네. 시티그룹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세계 경제 상황을 나타낸 이 부분은 다소 의아해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뭐 후반부에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부분은 미증시에 대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목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많은 것뿐이에요. 삼성전자가 뭐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를 발표를 저희가 이제 고순 지금에서 계속적으로 띄울 건데 시티은행도 그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매출 평가 생태 경제를 악조건으로 흔들 것이다 이거는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사례 같은 케이스 근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어떤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됐었다, 이런 사태가 이렇게 됐었다, 이런 근거 자체를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헤드라인 가지고는 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 부분이 있어요. 세계 경제 자체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금리 인하는 당연하게 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할 필요성은 없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제 헤드라인에서 이제 금리 얘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미 증시하고 5일 끝나면 제가 한 번은 언급 드릴 거예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차트상 좀 큰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드릴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헤드라인 이제 시티그룹 관련해 갖고 이 부분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좋다 좋지 않다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예. 하나의 그냥 기업이고 얘네 회사 하나 매출이에요. 그냥 이 시티그룹 하나 매출. 이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 때 시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조금 다소 낙폭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은 네. 미증시의 큰 변화 자체를 꾸리진 못해요. 지금 한 주 동안만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에 대한 반영 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접근에 대한 태도고 단가 자체를 가장 이상적으로 내리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전일 어쨌든 간에 호조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고수는 지금에서 얘기 나눴을 거예요. 호조로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 자체가 전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랠리 포인트를 겪었던 거겠죠. 상황이. 근데 이제 단가 자체가 어제 웨이팅을 제가 들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단가 자체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손익비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매수 추세를 먹더라도 이익절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한 주 내내 앞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발표가 이어질 텐데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오늘 또 호조 떴네. 매수 포지션 한번 단가 한번 봐야겠죠. 어디서 나오나. 이상적이 좀 이따 이제 나스닥 차트 볼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번 헤드라인 마무리 결말만 좀 짓자면은 시티그룹에 대한 한 내용 가지고 미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세계 경제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리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또 시티그룹의 실적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그런데 시티그룹의 실적으로 세계 경제 그리고 미증시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3번 헤드라인으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JP모건이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의 전략
전략가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부분적으로라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증 씨 전망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외신을 평가할 때요. 네. 이제 제 주관을 많이 섞어요, 사실. 왜냐면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여건 자체가 펼쳐졌는지 이 부분에서 평가를 좀 많이 내리는 편인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뭐 다수의 외신 기업이 있겠죠. 네. 평가하는 기업 자체가 있는데 좀 허풍을 많이 떨어요, 사실. 근데 이 3번 헤드라인 자체가 제가 허풍이란 소리는 아니에요. 허풍이란 소리는 아니지만은 어떤 포인트 자체를 얘기했다는 건요, 신빙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포인트 가지고 매매를 안 하시길 권유드려요. 이 포인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외신에 대한 저희가 고수는 지금에서 좀 평가드리는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는 제 주관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대로 갔다면 다 부자가 됐겠죠. 유가 자체도 무슨 100 간다고 맨날 그러고, 작년에 유가 40까지 떨어졌을 때 이란 제재하고 76 찍고 이제 40까지 갔을 때도 이거 100 그냥 한다, 100은 그냥 우회할 것,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놓고 얼른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금융그룹이 언론 이렇게 뱉어놓고 싹 다 들어가요. 왜 이런 평가 자체를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치가 왜 어떤 근거에 되는지 어떤 얘기도 안 하고 헤드라인만 이렇게 뽑아내는 건 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적 상황이라든가 어떤 여건 자체를 해야 되는데, 과거 사례 자체를 드러내서 좀 이런 부분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사례 자체를. 지금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꺼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미중 무역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분석을 했는데, 이건 얘네 생각입니다. 얘네 생각이에요. 저는 딜레이가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가 끝나도. 어떠한 근거 자체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타결될 거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현재 분위기는요, 그냥 스탑이에요. 네, 추가 관세는, 죄송합니다. 추가 관세는 하지 말자. 일단은 딜레이 하자. 대신에 기존에 했던 관세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추가 관세라든가 추가 어떻게 보면은 화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미증시에 대한 변동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만은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이겠죠. 어닝 시즌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업 실적 자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지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00에서 3,200은요, 사실상 이제 최근 나왔던 유동성 랠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네, 엄청 큰 폭이다, 이 부분은 아니다. 근데 상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미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고, 가능성은 넓게 측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트러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닝 시즌도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좋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내용 자체가 나왔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요, 미중 무역이 터지고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최근에 있었던 화의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갑작스럽게 탁 하니까 이제 미증시 자체가 이제 조정을 세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급발 예상치 못한 사건 자체가 터진다면은 어떤 대처가 필요해요. 이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여건 자체가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이제 딱 얘기하고, 중국 쪽에 지금 1번 헤드라인에, 야 너네 오늘 트럼프가 올렸잖아요. 야 너네 지금 중국 우리 관세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럼 중국 쪽에서 막 반발해갖고, 야 니네 미 채권 몇 개 팔아버릴게, 이런 식으로 태도 나와버리면요, 갑작스러운 이런 태도가 나와버리면은 상황 자체가 이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안감이 굉장히 조성되는
상황이에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여건 자체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저희는. 왜냐면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헤드라인에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내용 자체는 제가 강조할 부분은 앞으로 엄청 강조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외신 자체를 뽑을 때 뭐 사실 일전 어떤 다른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전망치가 어떤 여건이라든가 어떤 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만큼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필요적으로 볼 만한 시황이다 이렇게 싶으면요 저희랑 이제 김성인 앵커님이랑 엄청 강조를 할 거예요. 맞죠? 네. 네. 저만 한가요? 아닌가요? 같이 해야죠. 네, 예. 같이 해야죠. 네, 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김성인 앵커님하고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강조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오늘은 다소 내용이 사실 부족합니다. 내용이 사실 부족해요. 네, 그만 큰 사건 자체도 없을 뿐더러 이제 큰 사건도 없을 뿐더러 지금 어닝 시즌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네. 지금 한 주 동안은 어닝 시즌만 맞추시는 게 오히려 미증시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요, 하산 루히니 이란 대통령,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할 것이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재와 협상 작업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이건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마크롱이 개입을 했죠. 마크롱이 개입을 했습니다. 뭐 얻어 먹을 게 있으니까 개입을 한 거겠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 실이에요. 자기도 뭐 개입을 해갖고 어떤 여건인데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은 중재를 한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드린 내용 자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게요. 반전적인 내용 자체가 한 차례 나왔었죠.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그렇죠. 네. 자꾸 저한테 네. 네. 저희 소통한다고 했는데 예. 저 혼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고 없이 들어오시네요. 네, 저 원래 깜빡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아시죠?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왜냐면요, 갑자기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란 대통령이 다시 한번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네, 여기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란 대통령이 이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최근 나왔던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나왔던 이란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그 반전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매도를 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오늘은 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어제. 네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고수는 지금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전혀 그만큼 낙폭 자체를 좀 세게 이루긴 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앞으로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 측 태도가 더 이제 중요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란 대통령은 합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잘 나왔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사실상 포커스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할지 말지. 결국은 뭐다. 이란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에 대한 조정은 이란이 컨트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마크롱이 개입한 만큼 사건 자체가 좀 더 이제 확충될 가능성이 넓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고 이란에서는 일단은 이제 장관이라든가 대통령 자체는 다 표현을 했습니다. 네. 핵 합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협상을 하겠다. 평가를 한 만큼 미국 측에 대한 앞으로 이제 이란에 대한 언변 이런 게 나올 시 고수는 지금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드릴 거고요. 미국 쪽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이제 시황적 판단에 근거해야 돼요.
시황적 판단에 이 부분은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하고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지금 상황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센 멘트 자체를 못 하지만은 미국 측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가 관련해 갖고는요 굉장히 악덕업자예요. 악덕업자. 네.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라는 무기를 자체로 계속 이제 옥을 쪼아부는 이런 상황 자체를요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항상 태도 자체가. 그다음에 항상 변수 자체는 미국에 달려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내용 자체는 이란 제재는 앞으로 미국의 포커스를 담겨 있으니까 미국 측에 대한 주장 자체를 보시고 매매에 대한 시황적 판단 근거를 내세우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다.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유가와 관련해서는 좀 이란이 앞으로 컨트롤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하나씩 정리해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01% 하락세입니다. 3,0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확인하시죠. 0.09% 하락세입니다. 7,97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59달러 84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9% 하락세입니다. 1,4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44% 하락세입니다. 1.124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 기대에 상승 랠리 이어가는 미 증시의 실적 발표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27년 만에 최저치 기록한 중국의 GDP 성장률에 국제유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과 ECB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조를 드러내면서 뉴욕 3대 지수 비롯해서 나스닥 100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자, 어제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해왕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매수 들어주셨네요. 오늘 어떤 의견이시죠? 네, 일단은 이제 단가를 좀 기다리긴 해야 돼요. 사실 단가를 좀 기다리긴 해야 됩니다. 도달이 안 된다면은 저는 굳이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초점을 일단 포커스를 할 거고요. 지금 틱 차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좀 다소 접근이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원래 제가 이제 고수는 지금 전에 무방을 한 차례 하고 와요. 짧게나마. 근데 제가 이 지지대 한 번은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매수에 대한 주 포지션 자체는요, 완전한 이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가능할 것이다 평가되는데, 이탈 안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대에 대한 부러짐이 있다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이 아니라 지지대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면요, 포커스에 대한 부분을 낮춰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랠리 포인트 자체가 이제 7,940포인트예요. 나스닥 기준입니다. 7,945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7,945 기준. 이 지지대의 하방에 대한 지지대가 부딪힐 때까지 다소 웨이팅하는 부분이 있고, 60분 봉으로 본다게 된다면 60분 봉 스팬 하단 부분에 가장 적절한 표현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틱차트가 그만큼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잡되 어떤 이 지지에 대한 도달 뒤에 그 다음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7,945에 대한 단가 자체를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구간대가 좀 더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기업 실적이 호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이제 단가 자체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값상 조정을 추가적으로 이 단가까지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 시황 자체가 언제든지 지지를 부딪히면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형포상 7,945도 포함이 되지만 틱 차트상 지지 추세대 자체도 7,945가 포함되니까 이 지지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단가가 흘러내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스팬의 이탈이 있을 시 그때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지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단가에서 7,945포인트 선으로 지지 받을 때까지 일단은 웨이팅 하셨다가 이 지지대 도달하면 그때 매수 포지션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의 2분기 GDP 증가율 성장률이 6.2%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27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죠.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 어제 오늘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할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전일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단가 자체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네. 일단은 구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구간이 한정적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단가를 지시려면은 오늘 생겼던 고점이 있죠. 이제 60.06 단가에 대한 손절 포지션을 확실히 짚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절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요, 다소 낮아요.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지금 단가상 이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손절을 이제 25틱은 보유하셔야 되고 익절에 대한 구간대 자체를요, 60. 다시 표현 드리겠습니다. 네, 59까지는 보실 수 있어요. 59까지는. 근데 손익비에 대한 구성 단가가 되는 만큼 이상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 사실 제가 오늘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무방에 대한 이제 진행을 할 때 60점 빵빵에 있는 이제 이 기준선 위치값에 부딪힐 때 매도에 대한 대응 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었어요. 그때 단가 자체가 불과 이제 59.5040 이때인데 상승에 대한 조정을 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펼쳐지는지 여기 생기는 기준선 저항에 의해서 갈려있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렸었어요. 이탈 관점이 나오고 고점 자체가 갱신된다면은 그대로 이제 매매 자체는 마무리하시는 걸 극히 권유드리고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저항을 한 차례 맞은 구간이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 손익비가 구성되는 자리다. 오늘 고점에 대한 손절 라인 포지션 잡으시고 매도에 대한 대응 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전일 시황 대비해서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문자로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질문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S&P 500 3016.75 두 계약 매도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하고 6682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부분 한번 대답을 해드릴까요? 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S&P 500이고요. 3016.75 두 계약 매도입니다. 자, 이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볼 텐데 제가 일단 나스닥에 대한 좀 설명을 하는 이유 자체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질 차이긴 한데 S&P와 나스닥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아시다시피 파동 자체가 완벽히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어떤 미증시라는 조건 부여하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포지션은 아직 구간 자체 성립이 안 된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60분봉이라든가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고 일단은 판단하는데 질문을 주시는 분께서 어떤 관점을 보고 접근을 하셨는지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이제 아까 이제 고점이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3021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온다면은 저는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에 대한 아까 전에 지지 나스닥 기준이죠. 나스닥 지지 포인트까지 좀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나스닥하고 미증시하고 같이 보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근데 제가 왜 나스닥을 하냐면요. 차트가 더 보기 편해요. 나스닥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긴 하겠죠. 성향 차이긴 하겠지만은 오늘 아까 생겼던 오늘 고점에 대한 이탈 자체가 있다면은 그대로 손절 처리하시고 차라리 관망하시를 권유드리고 포지션 자체는요. 이 절에 대한 구간 자체가 60분봉 하단까지도 같이 봐야겠죠. 그러면은 3010포인트죠. 3010포인트까지 수익이 날씨 3010포인트까지는 유지를 하셔라. 이렇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S&P 500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익절에 대한 구간은 3010포인트까지 보고 있고 또 3021 이탈한다면 손절 처리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장에서 꼭 살펴봐야 할 웨인의 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웨인의 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웨인의 뷰는 골드 매매 전략입니다. 네, 오늘 웨인의 뷰 골드 매매 전략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전략들 살펴볼까요? 네, 일단 골드에 대한 장기 뷰 자체를 좀 꺼내고 싶어서 네.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다시 CG부터 먼저 볼게요. 네, CG부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CG를 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항을 막고 하단에 있는 지지에 대한 이탈이 나올 것이다. 이 포인트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이 포인트를 더 포커스로 맞추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제 HTS 화면 같이 보면서 똑같이 그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달러 인덱스 미국하고 이제 유로존 통화죠. 예, 통화랑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윗단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단가를 잡는 거는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이거 일단 아셔야 돼요. 손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이거는요, 손익비를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단가예요, 사실상. 지금 오늘 단가상으로 이제 1421포인트예요. 1421포인트인데, 조만간 이제 골드가 이제 만기가 오기 때문에 장기에 대한 포지션을 좀 들고 가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만기에 대한 날짜 자체를 좀 테스트 하시고,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하시고요. 근데 이제 매도에 대한 포커스가 나오는 건요, 사실상 이탈 관점이 나올 때예요. 이때 좀 세게 나와요. 약세장이 제대로 스타트업을 끊는 시장 자체는요, 이 구간 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수적인 관점이라면은 이 관점이 오히려 더 맞고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도 포지션은 어떤 단가에 대한 이탈로 접근할 것인가, 저항을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저는 이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탈에. 자, 달러 인덱스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가 강세가 나와버렸죠. 네. 제가 어제 설명드린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스펜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이제 유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성립될 것이다. 이 부분에 엄청나게 강조드렸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번 모멘텀 자체는 쉬실 분들은 다 쉬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펜에 대한 돌파 자체가 주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구간이. 그럼 유로가 여기 이 구간대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단가에서 이제 유로가 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럼 단가 자체가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탈 이제 저항대 이탈이 나오고 스팬이 돌파된다면은 여기가 매도 포지션이에요. 형님, 저 지금 못 잡았는데 어떡할까요? 솔직히 얘기해드릴게요. 놓친 겁니다. 네, 놓친 거예요. 여기 잡으라고 했어요. 유로 매도. 기억하시면 그래야지 단가 이상적으로 표현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데일리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단가 자체를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찾으신 분들에게는 단가 자체를 놓친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지지대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인데, 자, 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FOMC하고 유로존 이 상황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결과로 좀 여러분들 언급드리면은 다수의 투자자들은 FOMC에 대한 시장에 다소 실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FOMC의 금리 인하에 실망을 했다. 뭐 0.25포인트 내리더라도 실망한 거예요. 그렇게 뭐 쏟아질 것처럼, 우박 쏟아질 것처럼 내리려고 하고, 뭐 원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더만 소비자 물가지수 좋게 나오니까 바로 말 바꾸는 이 상황 자체가 또 이어졌잖아요. 근데 문제 자체는 22가 제가 워낙 강력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오늘 전일 이탈에 대한 구간이 나오고 시장에 대한 강한 강세가 나오는 조건 자체가 일단은 보시면은 다수의 투자자들은 22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22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팬 자체가 이탈되면은 이제 유로 매도에 대한 포커스 자체를 한 번 더 지는 게 이상적인 태도겠죠.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은 다시 골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골드가 요새 이제 굉장히 흔드는 구간 자체가 형성이 되긴 하지만은 달러가 초강세가 나와버리고 20에서 나온다면요, 골드도 약세에 대한 흐름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골드는 뭐가 다를까? 골드는 랠리성을 많이 펼쳐요. 여러분들, 랠리성. 자, 달러 인덱스에서 FOMC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 반영을 할 때, 자, 일봉 차트로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상황 자체가 나와도요, 골드는 랠리를 펼쳐요. 자, 달러가 하방을 펼치니까 골드가 상방에 대한 상방이 나오겠죠. 근데 골드에 대한 성향상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랠리성을 펼친다는 거예요. 랠리성. 달러가 아무리 하락해도 상방으로 가되 랠리성 종목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관지수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항상. 반면에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겠죠. 달러랑. 반대 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지대 자체가 풀리게 된다면은 이 지지대 자체가 풀리게 되면은 랠리성으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에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개시 날짜죠. QE 프로비 시작 날짜가 개시되고 달러가 강세장이 펼쳐진다면 골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고점도 나온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큰 뷰에 대해서 보고 초점을 맞추거든요. QE에 다 맞춰야 돼요. QE. 유로존 QE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미증시 빼고예요. 미증시 빼고 달러, 유로, 뭐 골드, 엔화, 신문 무채권에 대한 변화 자체를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속보 한번 듣고 가시죠. 괜찮으신가요? 그럴까요? 네, 지금 계속 뭐 골드 부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좋은 친구 이제는 아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중국군과 정보 협조를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미중 관계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헛소리 같아요. 오늘 이제 첫 번째 헤드라인하고 큰 틀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시장의 반영 자체가 네. 일본 헤드라인에 중성장률 중국 너네 우리 미국 때문에 이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렇죠. 우리 둘이 탓이다. 그럼 그때 시장 반영이 크게 나왔어야죠. 근데 추가적으로 멘트 날린다고 해도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돼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일단 속 보니까 저희가 좀 얘기는 드리는데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되는 것 자체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부분이고 속보기 때문에 잠깐 다른 부분을 했었고 이제 골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골드에 대한 매도 포커스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QE 프로그램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골드는 관점이 좀 달라요. 달러가 아무리 강세가 펼쳐진다고 하고 이런더라도 골드가 쭈루룩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건 자체가. 랠리성으로 하락 포인트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골드의 특징이에요. 매수 나오고 매도 나오고 매수 나오고 매도 나오고. 어떤 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QE가 이제 시작된다면 골드에 대한 올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고점입니다. QE 프로그램에 대한 게시를 한다면 자 우리 이제 할 거야 하고서 표현 딱 했어요. 그러면은 골드도 올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와 관련해서는 이제 ECB의 QE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할 것 같은데요. QE 프로그램 개시를 하면 올해의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외인의 뷰 짚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본장 같은 경우는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시세도 확인하시죠.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01% 상승입니다. 3,0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3% 하락세입니다. 7,98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가량 상승입니다. 59달러 9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7% 하락세입니다. 1,41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8% 하락세입니다. 1.124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선물시장 시세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또 문자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780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해왕님, 유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유로에 대한 전망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일봉상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게 가장 맞다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도.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볼 거 없습니다. 뒤집으면 유로예요. 네, 뒤집으면 유로입니다. 자, 채널 상방 구간인데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주초점으로 맞춰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뷰 자체는 QE 프로그램 개시와 동시에 달러에 대한 엄청난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 22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깜빡이 또 안 켜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미 재료를 너무 많이 던져놨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QE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는 딱 개시 날짜만 언급된다면은 달러의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22 통화 정책 회의를 포커스를 엄청 맞춰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자 여러분들 자 추가적인 속보는 없습니다. 네, 추가적인 속보는 없고요. 미국에서 금리 얘기가 앞으로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 쪽 이미 다 베렸어요. 여러분들. 22로 다 맞춰야 돼요. 22로 다 맞췄어요. 22로. 유로존에 대한 통화 정책이 앞으로 유로와 골드
그리고 엔화의 방향성까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주 동안 계속 내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차트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포지션을 맞추는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 여건 자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ECB에 대한 포커스 자체가 반영되고 있은 과정이 펼쳐질 것이다 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무조건 ECB예요. 무조건 ECB. 발음이 조금 이제 그런데 통화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가 나오고 이제 성명서를 하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한다면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채널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제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상방은 찢을 수 있어서 정책상 하방에 대한 이탈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달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유로 차트가 아니에요. 반대로 보면 돼요. 상방에 대한 이탈은 나올 수 있어도 채널에 하방에 대한 이탈 구간은 나오기 굉장히 힘들다. 그럼 강한 어떻게 보면 지지가 형성되면서 상방에 대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으로 장기간 평가드리고 추가적인 멘트는 강연에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어느새 이렇게 한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